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물건인데요. 그때보다 더 저렴해져 가성비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처음보다 1억 정도 빠져 거의 반 가격에 접근해 볼 수 있는데요. 본체를 받치고 있는 땅과 앞마당, 그리고 비닐하우스 주변 텃밭 등이 모두 555평으로 상당히 큰 편입니다. 조용한 곳에서 텃밭 가꾸며 은퇴 후 살만한 아주 저렴한 집 알아보신 분들에게 딱일 것 같네요. 이 영상 끝까지 챙겨보시고 가격과 위치 정보 모두 챙겨가서 좋은 가격에 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이번에 보실 물건은요, 이전에 한번 소개했던 물건이긴 해요. 그때 이제 특징이 거의 땅이 600평밖에 안 되는데 1억대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는 좀 땅이 좀 큰 땅이 필요하다. 내가 이제 생각하는 농작물도 있고, 그리고 이제 텃밭 가꾸는 어떤 이제 본인만의 생각과 아이디어들이 좀 있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딱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지금 많이 빠졌어요. 진짜 저렴해졌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입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람이 살고 있어서 뭐 들어갈 수는 없고요. 여기까지만, 여기서 이제 좀 더 가면은 본권이 진입이 되는데요. 여튼 본권이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도로까지도 매각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입로 통행 갖고 뭐 싸울 일은 없는. 그래서 보시면 이 두 집 중에 안쪽 집이에요. 그래서 쌍둥이로 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본권 같은 경우는 본권을 둘러싸고 있는 텃밭하고 비닐하우스도 뒤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영상은 아니에요. 이게 당시 10월 달인가 11월 초쯤인가 찍은 영상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좀 푸릇푸릇하죠. 낙엽이 지진 않고. 지금은 이제 12월인데 당연히 낙엽이 다 빠지고 해서 요 집이 이제 관심이 있어서 나는 현장에 갔는데 좀 다르구나.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알고는 가셔야 돼요. 낙엽이 좀 빠지고. 그리고 눈이 또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 강원도긴 한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위에서 봤을 때 비닐하우스가 세 줄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 한 줄이 본권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면은 앞마당에 이제 단지랑 그 다음에 주차장도 있고 그 다음에 자갈로 좀 잘 깔려 있고 여기 뒷부분도 작게 비닐하우스가 두 개 있죠. 요것도 매각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본권 측면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사각형의 번듯한 또 텃밭이 있거든요. 여기도 매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삼면의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매각이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땅을 정말 나는 좀 크게 쓰고 비닐하우스를 활용해서 이제 은퇴 후하고 물론 이제 은퇴 후에 이제 어느 정도 계획이 좀 있어서 농작물이나 이런 거에서 좀 소소하게 용돈벌이나 거주비를 좀 벌 생산이 있다. 그런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주변이 죄다 산으로 좀 둘러싸여 있고 해서 보기만 해도 이제 몸이 좀 건강해지는 아팠던 것들도 싹 나아지는 그런 기분이 들죠. 위성지도를 먼저 보면요. 본권은 이제 건물은 여기 있는데요. 지금 보면 땅이 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그 다음에 여기 비닐하우스 있죠. 여기도 그 다음에 여기 진입로 있죠. 여기도 이렇게 길다랗게 매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한 필지가 아니라 여러 필지라 좀 듬성듬성하긴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비닐하우스랑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쌍둥이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안쪽 집이에요. 그죠? 그래서 차가 여기서 이렇게 본권까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의 집이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보면은 본권이랑 이제 농경지, 그다음 집이 있고 본권이랑 좀 비슷한 집들로 있는데 대부분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산 중턱에 좀 자리 잡고 있다. 지적들을 보면 좀 더 명확합니다. 아까 이렇게 본체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쯤. 그리고 쌍둥이 집이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 진입로도 매각이 되고, 여기가 이제 도로입니다. 비닐하우스가 있었고, 텃밭이 비닐하우스로 이렇게 좀 두 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성 지적도를 보면 좀 더 명확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한 여기까지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길쭉하게 좀 더 명확해 보이죠. 그래서 본권하고 이제 앞집 이 쌍둥이로 좀 지어 있는 집 중에서 가장 안쪽 집이다. 그래서 최근에 드론으로 때린 자리인데요. 이제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진입로까지 좀 다시 그려볼게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해서 진입로가 이렇게 되어 있고, 본건이 딱 요거 하나, 요 뒤에 있는 거 하나, 여기 또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 이 비닐하우스까지도 포함이다. 그렇죠?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도 대부분 이제 땅이 좀 크고 비닐하우스에서 키울 수 있는 이제 작물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본인만의 어떤 이제 농작물이나 이제 텃밭을 가꾸려는 분들한테는 괜찮다.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해보면 건물도 상태가 지금 싱글 지붕이긴 한데요. 딱히 뭐 흠잡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보면은 흙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앞마당은 자갈로 깔려 있고 차고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차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장독대. 그래서 이제 딱히 이제 오래돼 보이긴 한데, 이 본권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런 이제 텃밭이나 이렇게 상당히 좀 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땅 상황을 보면요, 매각 대상을 보면은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한 필지, 둘, 셋, 네 필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를 제외하고는 이제 본체를 바치고 있는 대지, 나머지 답하고 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아마도 농지증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 가격은 뭐 6천만 원, 600, 2,300 이렇게 했는데 총 감정이 2억 천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는 22평이에요. 경량 철골 구조고요. 그래서 2억 천이 지금 얼마가 됐냐? 그때 당시 이제 그 이전에 한번 영상 찍었을 때는 한 번 유찰이 됐어요. 이 동네가 30%씩 빠져서. 그래서 1억 중반대까지 떨어졌는데 지금은 아예 이제 절반까지 1억까지 빠져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해졌다. 2012년, 그러니까 지은 지 13년 차 건물이고요. 땅하고 건물 모두 포함해서 매각하는 거다. 건물 상태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이 데크 부분 있고 이게 22평이잖아요. 그래서 방이 하나, 두 개, 화장실 두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 두 개, 화장실 두 개이다. 그래서 한 2, 3인 식구나 1, 2인 식구 거주하기에는 괜찮다. 그리고 보시면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있는데요.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선순위냐 후순위냐 따라서 뭐 어쩌고저쩌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낙찰 받으면 내 집이 되는 권리 관계가 깔끔한 그런 상황이다. 다만 이제 아마도 이 거주자가 집주인일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명도에 대한 부담은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길 보면은 주의사항에 보면은 물탱크 포함하고 지금 농지증 필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을 보면요, 낮은 가격수로 보면 1억대가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432, 한 446, 430, 한 300평, 400평 정도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1억 3천. 그러니까 얘만 1억대고 나머지는 2억대부터 시작하네요. 그죠? 그래서 땅이 좀 큰 평수, 물론 이제 여기 2억대는 한 700평짜리도 있네요. 37에 21.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 나와 있는, 물론 이제 이게 시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집주인들이 그냥 내놓는 가격이니까 지금 이런 걸 비교하더라도 그래도 좀 가격이 좀 싸네 이런 느낌이 받죠. 그리고 보시면 감정가에서 땅에 대한 감정을 보면요, 지금 6천만 원, 600 이건 도로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땅값만 지금 6천, 1억, 1억 2천, 대략 한 땅값만 1억 3천 정도 매겨진 겁니다. 그리고 건물이 한 7천 됐으니까 이 가격은 이제 땅값도 안 되고 그냥 건물은 공짜로 사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가격을 그 실거래를 찍어보면요, 이게 이제 평당 지금 101만 원에 실거래가 찍힌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본건이 평당 101만 원이면 이게 500평이 넘으니까 5억 5천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요게 이제 그래도 2020년에 거래돼서 단순히 참조할 만한 용도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을 보면 조금 살짝 싼 느낌이 듭니다. 본건이 여기 있고요. 근데 버스 정류장까지는 굉장히 좀 멉니다. 1.8km. 여기를 차가 아니라 걸어서 간다고 하면은 뭐 3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 같은 경우는 주변이 이런 산으로, 그다음에 농경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차가 이제 필수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본건이 여기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면내 13km입니다. 그래서 길이 산길이다 보니까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걸리고, 그리고 홍천 군청 시내 본건까지 이 고속도로,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다 그나마 이제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타고 이렇게 들어가면
군청까지는 이제 37번 시내, 그리고 48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거리상은 이제 시내나 이런 게 살짝 좀 멉니다. 본권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30km 근방이고, 그래서 위로 봤을 때 인제가 있고, 홍천, 본권이 속하는 홍천이긴 합니다. 오대산, 휘닉스 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그래서 고속도로는 좀 가깝긴 한데, 그래도 면내랑 뭐 시내,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 이런 게 살짝 거리가 있어서 조금 아쉬운. 그래도 어떤 천혜의 환경, 그렇죠? 산 중턱에 있고 하니까 진짜 조용하게 좀 그 시골 생활하면서 자급자족하는 그런 시골 라이프를 생각하실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물건을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땅값에 대한 감정, 땅이 대략 한 1억 2천, 3천인데 그보다도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나와 있는 매물이 뭐 1억대가 있긴 한데 본건보다도 땅 평수가 작습니다. 그죠? 본건은 500평이에요. 물론 이제 도로도 포함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가격이면은 상당히 가성비가 뛰어나다. 이건 이제 첫 번째로는 가격적인 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임차인 그 권리관계가 깔끔해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낙찰 받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추가로 물어줄 돈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집주인에 대한 명도는 좀 필요하겠죠. 어차피 명도는 낙찰자가 칼자루를 쥐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사비나 뭐 이런 돈을 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잘 협의해서 내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본 것처럼 그 농지증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본체를 바치고 있는 대지를 말고 전하고 답, 그 비닐하우스랑 이런 게 때문에 농지증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단점, 이게 이제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약간 외진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외진데라고 하면 산 중턱에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통편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반대로 말하면 공기도 좋고 너무나 이제 힐링하기 좋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교통편 좀 불편하고 싫다 그러신 분들한테는 이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난 오히려 좋아 이런 분들한테는 가격도 싸고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에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현장 가서 챙겨보세요. 다만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현장이 살짝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아까 드론에서 봤던 영상은 낙엽이 지기 전 10월, 11월 뭐 그때쯤 찍은 거니까요. 그죠? 눈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감안해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